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구독해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영상을 못 올리게 됐는데 첫 번째로는 그냥 개인적인 이제 그런 이유들이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물론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사고에 근접했던 이제 그런 순간들이 이제 한 번, 두 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렇게 바이크를 실제로 타시는 분들이니까 다들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바이크라는 거는 이렇게 진짜로 겁내면은 사고 나거든요. 겁이 나니까 좀 바이크를 안 타게 가급적 안 타게 됐던 이제 그런 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 중에서 2개 정도가 되게 이제 조회수가 높았어요. 제 기준에서는요. 몇 천회 정도 올라갔던 영상이 헬멧 리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에스터날랄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제 기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조회수였고 지금까지 와서 있었고 피드백도 되게 많이 해주시고 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행복 이런 것도 행복이죠. 그래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영상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동시에 조금 불안하다고 해야 되나 한계를 느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실제로 직접 사서 쓰고 해서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내 능력은 그게 안 되는데, 그리고 바이크를 여러 대를 운영할 자신이 없는데,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한계를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구독자가 조금 늘어나요.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약속은 지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은 제가 옛날에 자켓이라든가 아니면 글러브, 부츠라든가에 대한 이제 리뷰를 영상을 남겨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영상을 한번 남겨볼까 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자켓을 고르는 팁과 좀 중요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볼까 해요. 여기가 이제 제 바이크 장비만 놓는 옷장이거든요. 있는데 위에 보시면은 옛날에 실제로 리뷰했었던 4개 헬멧들이 있는 거고, 밑에는 제가 실제로 이제 입고 있는 이런 자켓들이에요.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서 조금 필요한 부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 팁 같은 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크 자켓을 고르실 때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두께 그리고 가성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결론부터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선택하시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바이크를 타던 시간이 더 일본에서보다 길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다이내즈에 대한 좀 그런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고요. 안전성 부분에서도 인정받은 제품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개, 이 제품 이렇게 총 3개의 이제 다이내즈 제품이 있어요. 이 자켓이 가장 제가 자주 입는 다이내즈 자켓인 것 같아요. 3계절용이에요. 3계절용. 그래서 조금 쌀쌀할 때라던가 이제 그럴 때 입는 건데, 다이내즈 자켓의 단점이 뭐냐면요, 가슴하고 등보호대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좀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슴도 없고요, 등도 없어요. 그냥 안에 이 바람막이 재질 이거 하나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따로 사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천천히 사지 하면서 이제 가슴이라든가 등보호대를 안 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게 대부분이고 저도 그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좋은데 말이죠. 근데 이제 가슴하고 등보호대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정면으로 충돌을 했을 때 사람의 몸이요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핸들이라든가 윈드실드에 여기 가슴이 딱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빵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갈비뼈가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 갈비뼈만 부러지면 상관이 없는데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동시에 그 폐를 찔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일본에서 실제로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슴 보호대를 상당히 좀 어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가슴 보호대가 참 중요한 것 같고, 가슴 보호대도 지금 이 제품들은 가슴 보호대가 없지만 이거 보시면은 보호대가 들어가 있어요. 튼튼하게 들어가 있는데, 가슴 보호대도 한쪽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한쪽에 달려가지고 한 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두 판보다는 한 판이 좋고, 없는 것보다는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켓 사실 때 항상 가슴 보호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등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무거워요. 무거운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전 2번밖에 안 입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자켓이 무겁다는 것도 한 번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무겁고 두껍고 하다 보면은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안에다가 입을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 내피가 맨질맨질한 소재가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속에다 내피를 입으면은 막 껴요. 옷이 막 끼고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거든요. 사이즈. 근데 바이크 자켓은요 기본적으로 좀 딱 맞게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불편하시겠지만 바이크 자켓은 원래 불편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슬립이라던가 이제 뭐 충격이 발생했을 때 프로텍터가 돌아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정성을 따지시는 분들이라면은 프로텍터만 입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이게 보시면은, 자, 사고가 났어요. 빵 충격을 해가지고 밀려버리는 거죠. 그럼 프로텍터가 돌아가 버리고, 첫 번째 1차 충격을 막아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슬립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팔이 나와 있으면은 팔이 그냥 쭉 밀려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옷은 딱 맞게 입어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벨크로가 있죠. 이 벨크로의 용도가 뭐냐면은 옷이 뒤틀리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이런 옷은요 얇아요. 얇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작은 힘에도 이렇게 막 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은 힘에도 틀어지는 게 큰 힘이라면은 그냥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텍터가 돌아가 버리면은 보호를 못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옷은 딱 맞게 입어야 되고, 가능하면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비교적 몸에 피트하게 딱 맞는 옷을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상체에 이제 너무 피트하게 맞다 보면은 특히나 다이내지가 심해요. 왜냐면은 이게 서양인 체형에 맞게 나온 거라 가지고, 서양인들은 허리가 좀 짧죠. 허리가 짧고 하체가 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레플리카 같은 걸 타다 보면 숙이잖아요. 그러면은 등이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허리가 막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딱 맞게 입으시되, 그 허리에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싼 게 아니라서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바지랑 연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싫다, 그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디자인 보이시나요? 디자인이 이렇게 곡선이죠. 왜냐면은 허리가 대부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곡선으로 처리를 해놨어요. 뒤에가 더 길게 꼬리처럼 해놓고, 이것도 조금 짧다 하시는 분들은 그 연결하시는 이 지퍼에다가 집벨트처럼 해서, 집벨트라고 정확한 명칭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허리 노출을 최대한 이제 막을 수 있는 거죠. 특히나 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은 저는 뭐 상관없는데, 여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꼭 하셔가지고 등이 좀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이 어깨 패치예요. 이 어깨 패치인데, 지금 이거는 티타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금속인데,
다이내지는 하나도 없거든요. 보시다시피 금속이 하나도 없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이게 어떤 농도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사고가 나잖아요. 나면은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지게 하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얼음판에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넘어졌을 때 충격은 있겠지만은 그 슬립을 할 동안에는 쭉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마찰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제품을 입고 제가 사고가 났어요. 어깨부터 딱 떨어져가지고 충격을 딱 입고 미끄러지는데, 패브릭은요, 아스팔트랑 이 패브릭이 미끄러지는 재질이 아니죠, 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난 마찰력이 열과 마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을 달아가지고 그 마찰을 미끄러지게 슬립을 해주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슬립을 하도록. 그래야 충격이 덜 하겠죠. 배우잖아요. 이렇게 마찰력 개수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깨와 팔꿈치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단한 고무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보호를 한다라기보다는 뭐 충격에 의해서 뼈를 보호해준다 이제 이런다기보다는 슬립을 해주는 용도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한번 슬립을 했죠. 네. 이런 어깨 패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다이내즈의 이 3개의 자켓 같은 경우에는요, 옆에 있는 이 타이치 자켓들보다도 가격이 2배, 3배 비싸요. 2배, 3배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 팔을 조이는 벨크로도 없고 가슴 보호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성비를 따진다면은 유럽 자켓보다는 차라리 일본 쪽 자켓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디자인은 정말 예쁘지만 다들 아시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 그래서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가시는 게 좀 더 오래 안전하게 라이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은 뭐 시국이다 보니까 뭐 일본 오시는 분들도 적으시고 또 코로나까지 좀 말썽을 부리는데, 그래서 일본에 오실 때에는 뭐 RS 타이치, 저는 타이치를 참 좋아하는데 이 타이치라든가 쿠시타니 아니면 코미네, 이건 코미네 제품이거든요. 네, 이런 제품을 사시는 게 한국보다 훨씬 더 싸고요. 반대로 다이내즈는 일본이 더 비싸요, 한국보다. 알파인스타라든가. 네, 그렇게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자, 프로텍터가 정말로 어깨와 가슴, 그 다음에 등, 팔꿈치에 잘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겠고, 두 번째로는 자기 몸에 맞는 사이즈를 꼭 입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팔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벨크로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자켓 사이즈가 진짜 궁금하신데, 다이내즈 같은 경우에 지금 보이나요? 네, 46 사이즈예요. 46 사이즈. 그러니까 제가 키가 178에 몸무게가 이제 63, 4 정도 나가는데 46 사이즈를 입어야 타이트해요. 이것보다 하나 더 큰 48 사이즈를 입으면은 조금 커요. 그래서 보호대가 조금 위치에 안 맞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 꼭 이렇게 딱 맞는 사이즈를 입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이 패치 부분이 있으면 좋다는 거. 있으면 좋은데 다이내즈는 상당히 고가 제품 라인군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패치 같은 거 꼭 있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쉬는요, 생각보다 재질이 약해요. 제일 좋기로 따지면은 가죽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패브릭이고요. 그 다음이 메쉬예요. 메쉬인데 지금 보시면은 메쉬는요, 금방 찢어져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언제 샀지? 듀카티를 살 때 샀던 자켓인데 진품 가품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가품 같아요. 지금은 색깔도 좀 많이 바래고 막 했는데 옛날에 너무 잘 입었던 자켓이에요. 가격도 10만원 정도 샀으니까 뭐 가품이겠죠.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리플렉터도 이렇게 있고요. 가능한 메쉬 자켓을 살 거면은 메쉬 부분보다는 가능하면은 패브릭이 더 많은 그런 제품을 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메쉬지만은 메쉬보다는 패브릭이 더 많거든요. 조금 덥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덥지만 패브릭이 더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요, 장갑도 고르는 팁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다 장갑하고 가방만 들어있는데, 다음에는 장갑이 많이 없지만 장갑을 고르는 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레뷰를 좀 남길까 합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장갑과 또 신발에 대해서 또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